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기호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지난달 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병해 우려를 낳고 있는 A형 돼지 구제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이란 질병은 가축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우선 돼지 같은 경우라도 소 같은 경우에 발굽에 물집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입 주위에 또 물집이 생겨서 여러 가지 그 먹이를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지만 가축에 가장 그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요 1급 전염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에서 이제 A형이 발생함에 따라서 돼지 발생에 대비해서 전국 돼지의 절반 정도 접종이 가능한 500만 두분을 사전에 비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 당시에는 A형 백신이 약 881만 두분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4월 말까지 전국 돼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발생하더라도 그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독하고 농가 출입 통제라든지 차단 방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농가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준비한다 하면 차단을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액은 특징적으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만 감염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제액 백신은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멸균 처리토록 되어 있고 구제액에 감염된 동물은 모두 살처분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염려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농가는 결국은 내 재산 아니겠습니까? 농가가 지킨다는 좀 의식이 확실히 돼야 하는데 아직 그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농가가 철저히 방역 시설을 내가 매년 좀 열악한 시설이지만은 방역 시설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는 번 계산하고 내일 내 축사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또 신고 정신 그런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하면 대표적인 국민 메뉴입니다. 소고기에 비하면 싸고 맛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를 자랑하는 먹을거리인데요. 하지만 지난 2월 A형 돼지 구제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하면서 이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27일이었죠. 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그동안 돼지에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또 겪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면 뭐 살처분을 한다든가 뭐 식당에 손님이 끊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일단 구제역은 어떤 병입니까? 네,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네. 동물의 입과 발굽에서 증상이 네.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소, 돼지, 양, 사슴처럼 발굽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진 네. 그런 우제류 동물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입니다. 1897년에 독일의 세균학자인 프리드리히 네. 레플러에 의해서 이제 처음 발견된 동물성 바이러스이고요. 입자 크기가 이제 직경이 22에서 28 나노미터 정도로 네. 매우 작은 바이러스 입자입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동물 질병 중에서도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보니까 한 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좀 막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1급 전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금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7 네. 유형 중에서 지금 A형 바이러스가 지금 이번에 발생을 한 것인데 네. 2000년 이후 사례를 보면 이미 2010년도 1월에 경기도 연천의 한우 농가 한 곳하고 네. 또 포천의 젖소 사육 5개 농가 그때 이미 이 A형 그 구제역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대부분은 이 O형 그 네네. 바이러스인데요. 당시에도 그 O형 바이러스가 아닌 A형이 발병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또 2017년 2월, 그러니까 7년 만에 연천에서 또 네. 이 젖소 농가에서 또 A형 구제역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0년과 2017년에 네. 발생했던 A형 구제역 바이러스를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에서 네네.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병 대상이 이제 소였다라는 점에서 좀 한정이 되었었던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0년 이후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좀 의무화하고 네. 또 소에 대해서는 O형과 A형을 혼합형으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그동안 A형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O형만을 계속 접종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발생한 이 A형 구제역 사례 중에서 세계적으로는 3건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뭐 비용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A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올해에 발생한 이 김포에서의 그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형 돼지 구제역으로 보면 최초 사례에 해당하고요. A형 구제역 자체로만 보면 또 처음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뭐 삼겹살 우리 네. 국민들 많이 드시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변호사님도 좋아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네. 말씀처럼 돼지고기는 이제 비싼 소고기에 비해서 네. 이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고 그러면서도 좀 맛이 있기 때문에 국민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제 도매 시장 기준으로는 이제 키로당 가격을 매기는데 돼지고기 대표 가격이 지난달 30일에는 5,095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 26일에 이 구제역이 발생한 뒤부터는 계속 올라서 4,100원대였던 가격이 갑자기 이제 20%가 뛰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이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돼지 살처분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했던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방역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상승세가 그렇게 계속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구제역은 축산 농가부터 뭐 네. 소비자 또 지역 경제에 많은 타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여러 차례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A형 돼지 구제역입니다. 네. A형 구제역이 마침내 이제 돼지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좀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A형 구제역이 경기도 일대에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한간에서는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유입된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말 자체는 네. 사실 명확한 근거는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A형 구제역이 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네. 유독 경기도 일대 그러니까 뭐 김포, 연천, 포천 뭐 이 세 지역 농가에 한해서 발병하긴 했습니다. 네. 이 세 곳이 발병 지역이 뭐 좀 북한과 좀 가까운 네, 네. 접경지에 있는 농가였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적 특성으로 미뤄봐서 뭐 혹시라도 이런 북한에서 들어온 거 아닐까 뭐 이런 짐작을 좀 하시게 된 것 같은 네.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난해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네. 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그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전염성이 강하고 또 유입 경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유입 경로 자체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유입되었다라는 네.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1930년대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다가 2000년대 이후에 기승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동물방역과 나호명 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발생을 했고 그 인접 지역에서 이제 주로 생기다가 현재 그 중국 동남아 중에서 해외여행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에 의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경 방역 같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발생 지역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우선 이제 백신이 공급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우리 가까운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족한 백신 물량을 뭐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비축된 백신이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일단 접종 시기가 조금 다가온 돼지들에게 우선적으로 O형 백신이라도 먼저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전남에서는 네. 대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독이나 뭐 출입 통제, 차단 방역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3월 27일부터는 도내 그 가축 시장 자체에 그 15곳을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좀 퍼져나가거나 네.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구제역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뭐 들어오는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또는 충북이나 충남 지역 이런 지역으로부터의 그 우제류 자체의 반입을 차단했던 바도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단하고 이동을 제한하더라도 전남 내에서 소나 뭐 돼지 등의 그 가축들이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바이러스 유입 확률 자체를 이런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기록은 없지만 예방에는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설명을 전남도청 정도현 수의정책 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구제역은 작년에 소에서는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2월에 13개월 만에 금년 3월 달에 김포에서 나왔고요. 우리 도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육지비에서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발생한 이후로 3월 26일 날 이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소, 염소, 어미 돼지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시장 15개소에 대해서는 폐쇄 중에 있고요. 돼지 농장 간 이동 제한을 9일까지 했고요. 또 전국 일제 소독 날을 2회 운영해서 축사나 관련 시설을 전부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자연 감염 항체라고 하는데 그 발생한 5개 시도에 대해서는 우제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방이 최선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백신 접종인데 지금 백신이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A형 백신이니까 소나 돼지나 같은 백신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좀 해보는데 뭐 실제로는
소나 돼지 각각에 맞는 그런 백신이 따로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A형 바이러스가 이미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었던 그 소를 키우는 가축 농가에서는 이미 이 A형 바이러스를 소들에게는 접종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혈청형에 대한 백신이 다른 혈청형에서는 면역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소에 접종을 할 수 있는 A형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서 돼지에 접종을 한다고 해도 면역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지금 같은 백신은 쓸 수 없다. 지금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전남도청 전도연 수의정책팀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종류는 혈청형은 다르지만은 접종 방식이나 백신 종류는 다 같습니다. 혈청형이 저희가 7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O형, A형에 대해서 백신을 놓고 있는데 가축에는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는 이런 강한 추위에서는 이렇게 기승을 좀 부리다가 좀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날씨에서는 좀 약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방 차원에서 소독도 하고 또 백신도 접종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바이러스 단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온도와 산성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야 숙주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죽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기온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소독약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취한 조치 중 하나인 이 소독약을 보면요. 산성이나 염기성의 그 액체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제 산성도가 7.2에서 7.6 정도인 그 중성 상태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산성이나 염기성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산성이나 염기성의 소독약을 뿌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가축을 매몰하면서 뿌리는 이 생석회의 경우에는 수분을 만나면 열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몰된 상태에서 이제 수분을 만나게 되면 그 열을 발생시켜서 구제역 바이러스 자체를 열로 인해서 이제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살처분 네. 할 때는 이런 생석회를 뿌리는 네, 생석회를 이유군요. 이용하게 네.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겨울 추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독약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네. 이유가 생석회 같은 경우도 열을 발생시키더라도 기온 자체가 굉장히 너무 낮아버리면 그렇죠. 결국 네. 빠르게 이제 식어버리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소독약 자체도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낮은 기온 때문에 얼어버리는 현상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독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얼어버린 상태로서 소독약 바이러스 자체가 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구제역 바이러스를 왜 안전하게 박멸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동물방역과 나호명 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바이러스 자체가 자연계에 완전히 없어지기는 만무하고요. 저희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우리가 현재 펴고 있는데요. 현재 3월, 4월까지 해서 구제역 백신 O형과 A형에 대한 접종을 하고요. 그 접종이 끝나면 항체가 형성이 잘 돼서 방어할 수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이제 혈청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구제역 바이러스 박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뭐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구제역에 걸린 이런 가축의 고기를 먹거나 또 가축을 사육하면서 뭐 사람이 접촉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혹시 사람한테까지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구제역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네.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소나 돼지처럼 이제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네. 그 우제류의 세포 표면에만 달라붙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우제류에만 달라붙게 되는데요. 구제역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를 살펴보면 우제류
세포 표면에 그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만 인식하도록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테그린이라는 세포는 그 주변의 다른 세포나 조직이 이제 달라붙을 때 관여하는 분자인데요. 네. 종에 따라서 그 구조가 굉장히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제류의 그 세포 표면의 단백질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표면에는 달라붙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애쓰고 키운 이 수백 마리의 이런 가축들을 구덩이에 파고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구제역에 걸린 이런 가축들은 꼭 살처분을 해야 됩니까? 동물 복지 차원에서 좀 약간 문제를 네. 들여다보게 되면 꼭 죽여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네.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한 인근 농가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약도 없는 상태에서는 살처분만이 답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 다른 바이러스가 조금 전염이 되는 경로를 보면 사람의 손이나 다른 물건 등에 부착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 공기 중으로는 좀 멀리 퍼져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도 300km까지 네.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기를 통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 살처분 후에 땅에 매몰을 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이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뭐 이런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백신 접종을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근데 뭐 예전 그러니까 뭐 불과 한 전 정권만 하더라도 이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구제역이 오히려 뭐 확산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쓰지 않는 청정국과 백신을 쓰는 청정국 그리고 구제역이 있는 나라 이렇게 세 종류로 네. 국가들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구제역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고 네.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가장 높은 지위의 청정국가임을 좀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백신을 안 쓰는 청정국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네. 또 자국의 방역을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이 자체적으로 또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청정국에서 바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최고 단계의 청정국의 지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구제역 확산 초기에 살처분으로 해결을 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네. 정책을 좀 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청정국 지위를 한번 잃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기까지는 뭐 오랜 시간 동안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살처분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검사를 통해 이 바이러스 없다는 것을 완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그 지위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백신을 쓰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A형 돼지 구제역을 주제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부터 동물 복지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으로 울상짓는 축산 농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동네 길 사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거 생기고 나서는 그 차들이 많이 정체돼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무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